안녕하세요. 토끼 왕자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아직 제가 바란 수치, 턴어라운드에 해당하는 수치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지수가 좋게 나오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징징이 뜻 때문에 진징이 떨어지는 불편한 뜻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잠실 쪽이었기 때문에 저도 잠실 근처 석촌동에서 원룸 생활을 해봤는데 투룸이 12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거고요.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집을 팔고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심 저도 이런 거에 당첨이 된다면 지금 집을 팔고 월세 들어가고 현금을 들고서 다른 걸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글을 썼었는데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막는 거고 기회를 박탈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머리 굴리면서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나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지원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월세가 엄청 싸길래 저 정도 월세면 나도 월세 살면서 집 팔고 현금 들고 싶더라.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적은 게 그렇게 나쁜 짓일까요? 제가 실제로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아니면 뇌물을 줘서 뽑힌다거나 했던 그런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또 하나 웃긴 게 위 기사를 클릭해서 댓글을 보면 누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40대 이상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댓글을 썼었는데 그랬더니 댓글이 달립니다. 40 넘고 집 없으면 네 잘못이다. 학창시절 공부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다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제는 영끌에서 집 사면 등신으로 몰아가더니 이제는 나이 먹고 집 없으면 또 등신이라고 글을 써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유주택자긴 하지만 집이라는 게 바로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차해서 타이밍이 안 맞게 되면 40이 아니라 50이 넘어서도 집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내 집 마련 신경 써야 한다고 주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무주택자 중에는 일부러 현금 쥐고 있는 주식 부자들도 많다고. 근데 저는 이런 댓글도 짜증이 납니다. 당연히 현금 부자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주식에 몰빵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빵살이 하면서 전액 주식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그런 극소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면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학교에선 사람은 평등하고 투표권도 평등해야 하고 인권이 여전히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에선 평등하지 않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부모 재산이나 진영 등등 너무나 불평등한 게 사람 살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한테 이상한 댓글 다는 그런 사람들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셨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 혼자서 돈 한 푼 없이 저 데리고 나와서 저 키우느라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쪽도 돈이 없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 취업을 해서 집도 사고 주식책도 쓰고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사회에 도움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들한테 징징거리면서 앓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정말 가난하면 제 편이란 게 없습니다. 가난한데 누가 편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내 편이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징징거리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누군가의 기회를 뺏으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댓글 단 그 사람은 왜 저보고 젊은 사람의 기회를 뺏는다며 제 탓을 하는 걸까요? 이런 징징이들, 이런 불편들을 볼 때면 회의가 듭니다.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몇 년 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징징이들, 불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등신이라서 구멍을 사는 건 남 탓을 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가난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재테크 책을 봤었고 대학교 때는 학교 도서관의 모든 재테크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교보에 나오는 모든 신간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징징거려도 남들보다 훨씬 더 징징거려도 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제가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돈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것들을 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233. 올해 들어서 이 투자 채널에 올린 영상 개수가 이번 편까지 합해서 233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올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돈 없으면 추해지는 거고 내가 가난하다고 아무리 징징거리고 불평불만 늘어나도 세상은 나를 돌아와 주지 않는 거고 애초에 세상은 불평등으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달라지길 바라는 건 정신병자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로또를 한 장을 사고 1등을 바라면 저는 허황된 사람이지만 로또를 한 장도 사지도 않고 1등을 바라면 그건 그냥 정신병자일 겁니다. 저는 인생에 변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와 현재 상황을 살펴봐서 지금으로는 부족하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한 변수들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서 제가 택한 게 바로 재테크란 변수인 거고요. 이 드라마를 요새 챙겨보고 있는데 주인공은 되게 능글맞으면서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캐릭터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런 캐릭터, 이런 매력을 뿜으려면 그에 뒷받침되는 조건들이 있겠죠? 뭐 외모가 쩐다거나 자기 분야 전문가라거나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아야지만 여유있고 능글능글맞게 살 수 있는 걸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버버시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법학도 입장에서는 법이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게 돈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거리는 거고요. 오늘 저한테 시비 걸던 그 사람도 저보고 귀를 뺏니마니 머리 쓰지 말라니 하는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요? 바람의 파이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윗세대가 아랫세대의 기회를 뺏는 쓰레기로 보인다면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위로 치고 올라가서 사회정책이나 풍토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자신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바라는 것 많아가지고 남의 글을 곡해해서 해석하는 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책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영상으로는 사람의 두뇌를 깨우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활자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그래서 사람의 사고를 향상시키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바보상자라고 하는 거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고 회사에서 일머리가 생기고 싶고 논리적으로 살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활자를 많이 접해서 뇌를 자극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차를 샀는데 안 타고 방치해두면 녹이 쓰는 거고 근육도 운동을 안 하고 방치해두면 지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뇌도 적절하게 써줘야지만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뇌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머리가 텅텅 빈 깡깡일까요? 아니죠? 이성적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돈 잘 버는 사람이 아닐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대치휴일이니까 이번 주도 3일 연속 쉴 수 있을 텐데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교보 같은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두뇌 자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